울릉공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에 건설 중인 소형 공항으로 대한민국의 도서,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0년 11월 착공 이후 2028년 3월 개항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7,092억 원을 투입해 1,200m 활주로와 여객 터미널을 갖춘 공항을 완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러나 울릉공항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도전 과제들은 최첨단 공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여주며 간사이 공항의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 일본 간사이 공항은 1994년 개항 이후 지반 침하로 인해 30년 후 바다에 잠길 가능성이 제기되며 울릉공항 역시 유사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울릉공항은 울릉도 남단 사동항 인근 바다를 매립해 건설되며 국내 최초로 케이슨 공법이 공항 건설에 적용된 사례이다. 케이슨 공법은 높이 28m, 무게 16,400톤에 달하는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에 설치해 방파제를 만들고 그 안쪽을 토사로 채워 부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 공법은 울릉도의 깊은 수심, 평균 23m, 과 화산섬 특성상 평지가 부족한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되었으며 200년 빈도의 높은 파고 22.6m에도 견딜 수 있도록 곡선 설계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케이슨 제작과 운송, 설치 과정에서 기상 조건과 해양 환경의 제약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며 2025년에서 2028년으로 개항 시기가 연기되었다. 케이스는 포항 영일만에서 제작된 후 210km 바닷길을 시속 5-6km로 52시간 동안 예인선으로 운송되며 이 과정에서 IPCCV, 개별 케이슨 운반 차량와 유압잭 96개를 활용해 정밀하게 설치되었다. 그러나 사성 매립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해양 오염을 유발하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대리NC가 주관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볼파이프 공법, 트니밀란 공법을 위한 사각 구조물이 설치되었으나 사석 세척 없이 포크레인으로 무작위 매립을 진행해 오염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는 간사이 공항의 초기 건설 과정에서 발생했던 해양 환경 파괴 논란과 유사하며 장기적인 생태계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간사이 공항은 오사카만에 인공섬을 만들어 1994년 개항했으나 예상보다 빠른 지반 침하로 2050년대에는 활주로 일부가 바다에 잠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해양 매립지의 연약 지방과 지속적인 침하 현상 때문이며 울릉공항도 화산섬의 불안정한 지질 구조로 인해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울릉공항의 매립에 필요한 915만 큐빅미터의 토사는 가도봉, 해발 194m를 30개월간 절취해 확보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와 소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 공정률 7%에서 2025년 5월 61%로 진전되었으나 2023년 5월 굴착기 기사의 사망사고로 공사가 2달간 중단되는 등 안전 문제도 부각되었다. 활주로 길이 1200m, 폭 36m로 설계된 울릉공항은 50인승 소형 항공기 운항을 목표로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80인승 항공기 기준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는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E190-2제트 엔진 여객기가 포항울릉 간 시범 운항에 성공하며 짧은 활주로에서도 운항 가능성을 입증한 결과이다. 그러나 짧은 활주로로 인해 계기비행, 기상 악조건에서의 비행이 아닌 시계비행, 시야 확보된 비행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은 안전성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간사이 공항이 지반 침하 외에도 태풍과 같은 극한 기상 조건에 취약했던 사례와 비교되며 울릉공항의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울릉공항은 서울-울릉 간 1시간, 제주-울릉 간 1시간으로 교통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하루 2,000여 명이 이용 가능한 공항으로 설계되었다. 여객 터미널 옥상에는 가두봉을 형상화한 전망대가 설치되어 동해바다와 독도를 조망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기대되지만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간사 2공항의 경우 매립지 침하로 인해 연간 수십억 엔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며 침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추가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울릉공항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화산섬의 지질 특성과 태풍, 해일 등 극한 기상 조건은 장기적인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과 사고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동항 인근 주민들은 먼지, 소음, 해양 오염으로 인해 생활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2년 사동터널 공사와 가두봉 절취 작업이 본격화되며 공정률이 상승했으나 기상 조건으로 인해 한 달 작업 일수가 10에서 15일에 그치는 등 공사 효율성도 문제로 대두되었다. 울릉공항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으며 독도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비상 착륙지나 도발 견제용으로 F-50 전투기 배치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1200m 활주로와 제한된 부지로 인해 본격적인 공군 기지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으며 군사시설 추가는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이 흑산도, 백령도, 가덕도 공항과 함께 둬서 지역의 하늘길을 연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간사 2공항의 사례처럼 단기적 편익이 장기적 환경적, 경제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울릉공항은 울릉도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1970년대부터 제기된 항공교통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존 100길로 7-8시간 걸리던 서울 울릉 간 이동시간이 공항 개항 후 1시간으로 단축되며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최첨단 케이슨 공법에도 불구하고 해양 매립의 환경적 영향과 지반 침하 가능성은 울릉공항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든다. 간사 2공항은 개항 30년 만에 침하로 인해 활주로 유지 비용이 급증하며 울릉공항도 유사한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8년 개항 이후 울릉공항은 관광과 교통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 확보가 성공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지역 주민, 환경단체, 정부 간 협력으로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울릉공항은 간사 2공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울릉공항은 대한민국의 도서, 지역개발과 자주국방,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이지만 최첨단 공법의 한계와 환경적, 사회적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지속 가능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간사 2공항의 사례는 울릉공항이 기술적 혁신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